네, 오늘 한 발은 뭐 수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이어갔지만 시장에 테마주가 난립을 하는 거는 중심이 명확치가 않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우르르 쏠려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가 지금 주류죠. 그러면 이제 시장 중심에는 결국에는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방향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을 잡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탑다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해외 증시와 매크로 이슈들 좀 굵직한 것들이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 안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망가지면은 주식 종목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위협 때문에 전체적인 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뭐 산업까지는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찾는 이런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뭐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주식시장이 워낙 정상은 아닌데 그냥 바텀업이죠. 밑에서 찾아가지고 위에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밑에서 종목이나 뭐 뭐 초전도체, 맥신, 뭐 양자, 뭐 오늘도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근데 돌아오라고 이제 손짓은 자꾸 하는데 두 가지죠. 돌아오게 만들려면은 여기에 매력도가 뭔가 있어야 될 거고 돌아오는 방법을 열어줘야죠. 우리가 이제 매번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MSCI 선진지수, 그건 채권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글로벌 WGBI라고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세계의 국채지수.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낯설지만 여기는 워낙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입이 되면은 이제 그 자금이 우리한테 올 수 있고 그 잉여 자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자꾸 열어주려고 기재부에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게 그제 연이어서 나온 재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시간 때문에 멘트는 못 드렸지만 그걸 저 재료를 보니까 시장 안 빠진다. 안 빠지면 기업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뭐 KSD, 뭐 유로클리어 국채 옴니버스 구축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KSD는 우리나라의 한국 예탁결제원이고 유로클리어라는 곳은 유럽의 이제 그 결제소 청산 결제 이런 것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하고 이제 계좌 개설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이제 클리어 스트림이라고 하는 곳하고 또 반대로 연이어서 국채 통합 계좌를 계약했으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물 사고 싶어 해요. 한국의 국채를. 왜? 우리나라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국에서는 완화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낮추고 싶은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를 조금 낮추는 스탠스를 잡으면 채권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인들이. 근데 통로가 없었는데 이 통로를 지금 열어주는 거다. 특히 유럽 쪽을 통해서 열어주면서 그 뒤에 나온 뉴스가 바로 세계 채권 운용사,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가 한국의 ETF 사업에 진출한다. 이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이렇게 보니까 선물이나 뭐 이쪽 파생 쪽은 좀 건드리는 것 같고 국채 시장에도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열어준다라는 의미 정도. 그래서 이제 WGBI나 MSCI 선진채권지수의 편입을 무던히 시도하고 있고 내년쯤에 결정이 난다면 빠르면은 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큰 수급적인 호재가 되겠죠. 이 수급이라는 것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이제 증시의 격언입니다. 앞서 초반에도 뭐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완 뭐 디폴트 상당히 걱정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부동산 PF 이런 것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덮을 수 있는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이 덮어버리면은 그냥 뭐 재료는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하다. 근데 외국인은 아직도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인이 안 돌아오니까 여기서 그냥 테마주만 그냥 확. 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가? 어제 풀문데이였으니까. 네. 둥근 달이 떠서.
자, 하여튼 외국인들이 안 사주니까 뭐 기사도 그렇게 나왔대요. 테마주 그렇게 조심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도 테마주를 얘기하는 것, 선택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상반기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꽤 많은 이제 매수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8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이제 조금 강해졌는데 6월 한 중순부터인가는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죠. 빼기 시작하더니 지수도 이제 묶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공포의 박스피 이거죠. 2,500포인트, 2,600포인트만 뚫으면은 뭐 다시 또 밀리고. 2,500포인트로 흘러내리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또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이제 기조적인 매수는 들어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긴 해요.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채권 시장의 어떤 자금 유입 가능성,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이다. 이제 주식 시장보다는 또 채권 시장의 어떤 자금 규모가 뭐 막대하게 또 크기 때문에. 그럼요. 외국인이 처음에 한국을 들어올 때는 첫 번째가 이제 환 리스크. 뭐 환이 변동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리스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해지한 다음에 채권으로 들어오고 국채.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을 그렇죠. 보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들한테 로테이션 재정 거래가. 차원에서 네.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유입되는 낙수 효과를 이제 좀 기대를 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 때 어느 시점인가 결국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시장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 판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이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뭐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6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6거래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가 1조 3천억이에요. 물론 이제 어저께 또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그렇죠.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메지온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이제 편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어쨌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은 중소형주로 일단 수익률 게임을 조금 진행하고 하반기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매크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와 관련된 우려라든지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9월 중순 미국 FMC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지난 8월 중후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중소형주 종목들 네. 어제 뭐 큐리옥스 바이오 상하가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그런 그건 종목들. 뭐 저도 모르죠. 시세는 어떻게 될지 네. 저도 모르니까. 큐리옥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메지온도 MSCI 이제 스몰캡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장중에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의 어떤 종목 장세가 9월 한 중순 정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뭐 수급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 장이 열리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외국인들도 뭐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근데 미국 본토의 주식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빅테크, 거기 메가테크 네. 제일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맨날 뭐 엔비디아 관련주, 네. 뭘 떨어뜨리는 떡고물 좀 없나?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너무 낮잡은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 주식하는 게 그들한테는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이버도 우리가 한때 많이 좀 봤는데 네. 아 주가 보니까 뭐 안 되겠다. 대형주는 터지죠. 대형주는 당분간은 좀 접고 네. 중소형주나 봐야겠다. 이게 저의 이제 적인데. 네. 테마? 예,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제 뭐 큰 주식 좀 그렇죠.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 일단 이제 과거부터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이제 그 유입 조건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좋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아마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산업재가 좀 강하다 보니까 소재 쪽하고 그러면서 그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질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그러니까 요즘 ETF가 대세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개별 종목을 콕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요즘 또 중국 경기가 안 좋고. 그렇죠. 그럼 요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있나? 이제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하락 사이클에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 빨리 돌아오면 그때 한번 이제 외국인 수급을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뭐 2차 전지는 예, 생각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공매도 했다가 지금 공매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도망갔나 싶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뭐 외국인 투자자들 말고 아까 쓴 기관 네.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카피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기관도 지금 수급이 엉망이죠. 뭐 국민연금 올해 좀 회복했다고 하는데 뭐 연금을 받네 못 받네 지금 이거부터 해서 새마을 금고도 뭐 네. 깨져버려가지고 지금 집행도 안 되고 네. 뭐 기관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오늘의 뭐 최근의 트렌드다 뭐 이거 얘기인데 너무 얘기가 겉돌면 안 되니까 네네. 정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떻게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돌아온다? 반도체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었던 게 네. 그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좀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이제 휴가 시즌도 좀 지났으니까 네. 이제 한번 외국인 수급 한번 기다려 보죠, 뭐. 네. 그렇죠. 뭐. 네.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네. 이건 그거고 이제 그래서 두 분의 또 선택은 필요합니다. 두 분의 한 발로 가야 될 텐데. 네. 네. 자, 기업으로 가죠. 김영 매니저는 또 화려한 또 이 종목 네.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먼저 점검을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가 어제 또 가겠지 않나요? 로봇주들이 좋았죠. 네, 이제 어제. 8월 2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딱 말씀드린 기사가 딱 터지면서 어저께 네.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유력한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삼성 내부적으로 지금 특히 팹에다가 로봇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좀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니까 그냥 1인 1가구 1로봇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I가 이제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걸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삼성전자의 목표예요. 2030년까지 이제 무인 공장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관계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기사가 뜨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세가 이제 연출을 하기 시작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가니까 뭐 다른 로봇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2조 2천억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 1년에 매출액이 한 100억 나오는 회사가 아이고. 시총 2조 2천억이라고 하면 너무 고평가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현재의 그 수익성으로 그렇죠. 배류에이션 하면 좀 맞습니다. 비쌀 수 있죠. 지금의 가치로만 보면 이제 정말 좀 고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대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2027년, 2030년까지 나름대로 이제 로봇 공장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주 강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되면 이게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두산 로보틱스 몸값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이제 또 가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시총이 이제 뭐 3조 정도 기대하는데 3조가 아니라 막 4조, 5조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다른 로봇 종목들까지로 지금 확산되면서 어제 뉴로메카도 뭐 급등을 했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다음에 SPG 뭐 이런 종목까지 동반이 다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저는 이제 로봇 종목들이 분명히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목표가 시원하게 이제 터치를 했고 2차 목표 가격은 한 17만 원 정도 잡아볼 테니까요. 만약에 이제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일부는 이제 차익을 좀 챙기는 그런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쭉 끌고 가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로봇 모멘텀이 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뭐 바로 같은 로봇 종목이니까 뉴로메카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뉴로메카는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뉴로메카도 이틀 전에 말씀드릴 때도 사실 이제 뭐 주가의 위치가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꿈틀꿈틀하던 그런 이제 단계였기 때문에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 터지면서 뉴로메카도 같이 그냥 18%가 급등을 하고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조금 이제 갭 떠서 4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뉴로메카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4만 5, 6천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뷰노도 같이 해볼까요? 뷰노도 뷰노도 어차피 뭐 이게 또 AI 또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이제 파로스아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게 이제 또 주목을 좀 받으면서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뷰노가 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인데도 주가가 장중에도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요것도 이제 8월 23일 날 말씀드리고 딱 일주일 조금 넘게 이제 지났는데 수익률이 무려 이제 고점 대비해서 60%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제가 어제도 뭐 딥노이드나 뷰노 이런 종목들 리뷰해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을 거다. AI 이슈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상한파와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쪽이 AI 의료기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이제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고 뷰노가 워낙 좀 어저께 윗꼬리도 좀 강하게 좀 달리고 거래도 조금 세게 이제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은 또 쫙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린 종목들도 여러분들 밀려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밀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바닥이 딱 형성되면 저점 매수를 딱 해놨다가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차익을 딱 챙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슈도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복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받고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인데 어디 선택을 한 바를 또? 오늘은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가온칩스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얘기를 뭐 계속 하게 됐는데 파운드리 삼성전자 어떤 생태계 안에서 상당히 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DS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기준으로 이 가온칩스의 매출 구조가 일단 차량용 기준이 한 19%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AI 기준이 한 13%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쪽이 전장 쪽은 이제 자율주행 이제 이슈가 지금 이번 주에 부각이 좀 됐잖아요. 현대차 레벨 3 이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테슬라 이제 슈퍼컴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딱 이제 들어맞는 게 이제 전장용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량용 매출 그다음에 AI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이쪽 매출 비중이 지금 상당히 큰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이제 2023년 말이 되면 이 매출 구조가 전장 쪽, 자율주행 쪽, 차량 쪽은 22%까지 성장을 할 거고 AI 쪽은 16%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HBM3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ISC,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지금 AI 수혜를 못 입었단 말이에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보시면 AI 정말 대표적인 수혜주인데도 주가가 그냥 우하향해버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팹리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조금 소외됐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가온칩스 그다음에 넥스트 칩이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는 충분히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M&A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기대되는 게 ARM이 이제 나스닥에 이제 지금 직상장이 지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ARM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도 분명히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하고 하이엔드 쪽 이제 누적 프로젝트를 거의 200건 이상 지금 가온칩스가 이제 수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대한 어떤 목표에서 가온칩스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요건 단순 또 테마성 이슈가 될 수 있지만 ARM 상장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좀 부각이 좀 되는 종목이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도 감안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I 반도체 종목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계속 좀 누르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다만 이제 4만 원 구간에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좀 지지를 좀 하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좀 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4만 5천 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4천 원. 뭐 올해 연중 이제 고점 근처까지 한번 올라가면 한 20% 정도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만 4천 원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만 8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은 뭐 ARM의 나스닥 직상장 이슈까지 풀어서 가온칩스 네. 네, 정해주셨고 네. 이호근 매니저도 이제 네. 한번 들어가 이제 리뷰 봐야 되는데 네. 아이센스부터 리뷰 해볼까요? 아이센스?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이센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이제 하반기 우리나라,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유럽, 그다음에 이제 미국.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기대를 상당히 좀 모으고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큰 그림에서도 계속 우리가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 좀 변동성이 되게 컸어요. 어제 이제 변동성이 가장 컸던 가장 큰 이유는 펩트론. 펩트론이 어제 이제 잘 가다가 이제 한번 장중에 한번 출렁하면서 어제 이제 비만이나 뭐 당뇨 이쪽 관련주들이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센스도 어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조정 이후에 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물량에 대한 이제 좀 소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소화 이후에 또 다시 또 상승 흐름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 매번 얘기하는데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시면 좋을 것 제가요? 같아요. 그거 얼마죠? 모르죠. 말씀 많이 하시길래 네, 회사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 회사에서 하나 좀 보내주면 네, 뭐 하나 방송에 사야겠네. 보여줘야지 네.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고 네, 그러지 않나요? 그러게 한번 네. 제가 사가지고 나중에. 아예 농반 진반이지만 네. 하여튼 뭐 제품들이 좀 궁금해서 네. 자 아이센스를 받고 저 질문을 질문을 아까 그 가온치스요? 네 가온치스 매번 김혜 매니저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정신줄을 놓다 보니까 네, 가온치스 뭐 저도 다운 이제 칩스보다는 우리 효매니저 칩스의 미디어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진미도 뭐 네. 아니 비슷한 결이에요. 결이 가온치스 fem리스. 굉장히 좋죠. 네. 그냥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온치스가 지금 이제 그 결국 지금 이 회사가 차량형하고 AI인데 네. 지금 이쪽 때문에 이제 하여튼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제팟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 열심히 지금 행보 뭐 이것도 하고 지금 기술도 개발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여기서 삼성전자가 뭔가 하나 딱 성과만 나타나면 지금 뭐 가온칩스는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마 이제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온칩스가 진짜 제대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뜻 느끼는 네. 거지만 물론 과거에는 지금 네. 좀 결이 다른 내용이지. 네. 삼성전자향, 뭐 SK 하이닉스향 이렇게 그쪽만 바라보고 목 놓아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듯이 이게 구조가 꼭 좋은 건가? 뭐 가온칩스 자체의 네. 기술이 있다면은 해외 고객사들 다변화 네. 이런 것도 차라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데 또- 어제 뭐 빈페스트 막 얘기했지만 네. 베트남 증시 보면은 몇 개 종목 없는데 그냥 그거 하나로 그렇죠. 그러다가 폭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가온칩스가 또 ARM의 또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사로 이제 그렇죠. 또 차라리. 2년 연속으로 막 선정되고 이제 그런 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력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지만 해외 이제 뺨리스 그렇죠. 기업들하고도 많은 이제 거래 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하여튼 가온칩스 네. 평을 좀 해주셨고 제가 뒤죽박죽 만들어놨지만 자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 리뷰 계속 이어가자면 LNK 바이오 네, LNK 이것도 바이오.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이거- 엄청 강하게 급등하고 네. 어제 뭐 네. 요거는 조금 갈 것 같다 이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LNK 바이오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 척추 임플란트 뭐 이게 척추 질환에 관련 전반적인 부분들 하는데
이 종목의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45,000원, 5만 원 했던 주식인데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리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제품도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소송 비용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5,0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에요. 최근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지금 1분기, 2분기가 지금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엉망이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를 찾아가면 다시 이전 수준까지 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중간중간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체크해 보면서 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그 비정상에서 이제 정상화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어제 일봉 차트 보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조정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만 조금 유의하시면 좀 큰 그림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 기업이 VT도 있었던 것 같은데. VT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회사도 지금 실적 기반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조정이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글로벌 텍스 프리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가는 리오프닝 주들은 이번에 이제 뭐 물을 만났다 그럴까요 고기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 뭐 이것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한번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다. 근데 아직 급등하는 거가 안 나왔으니까 급등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발 선택은 이어구면 이제 어디? 저는 오늘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론 뭐 그동안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웨스턴 디지털 뭐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메모리 쪽도 조금 관심을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뭐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안 좋은 그 메모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띠는 가장 큰 이유는 HBM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과거 삼성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외주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OSAT 이 회사는 이제 그 OSAT 전공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펌프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 모듈. 그러면서 지금 이 풀 턴킨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인데 대부분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OSAT 업체들이 다 부진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나왔던 거는 이 베트남 법인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견고하게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부진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하이닉스가 지금 적극적으로 HBM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이 회사 또 한 번 이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연말 정도 돼서 이제 바닥지고 돌아서면 또 한 번 이 부분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최대 OSAT 업체로 등극하는 뭐 이런 가장 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하고 어떻게 보면 HBM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쌍두마차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마이크론 준비해봤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수급도 살아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21,2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4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미 저 하나만.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비가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이 연초에 출발은 비슷했거든요. 시총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거의 6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겨우 1조 어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뭐 어쨌든 TC 본더뿐만 아니라 일단 HBM 속에 가장 확실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게 가격으로 주가가 얘기해 주는데 HBM의 실제 장비가 접촉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느냐는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미는 이미 뭐 검증이 되고 끝나고.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쪽에 이제 치우쳐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이 어차피 양쪽 다 지금 하고는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패키징이 뒤쳐져 가지고 지금 TSMC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
극복해가는 이제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분명히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이제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또 후공정 쪽, 패키징 쪽도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또 외주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또 가장 또 탁월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한 발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가온칩스를 한 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고, 이호근 매니저는 하나마이크론. 네. 자, 주말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월요일 날 또 새로운 네. 기업들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